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 세상에 살다가 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유튜브 방송을 볼 줄 몰랐습니다. 꿀잼이에요. 그냥 꿀잼이 아니고요. 왜 후보들 나오면 자기들끼리 처음에 이제 소감이나 뭐 정견 발표하잖아요. 정견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에 그 한 1분 주는 시간 있잖아요. 원희룡 나와가지고 한동훈 깝니다. 아, 애들 그냥 미쳤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원희룡 얘는 내가 보기엔 정상은 아니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막 어깨도 껴안고 뭐 하고 막 해? 그러니까 원희룡이랑 한동훈은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둘 중에 하나는 정계 은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난리 났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투견들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게 원래 그 알려줄 거야. 강아지 키우는 분들 대충 알 거예요. 목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은 길거리 지나가다 서로 냄새 맡잖아, 강아지들이. 목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싸워요. 더 막 달려들고. 왜 사람 있잖아,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말리면 막 또 주먹 짓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안 말리면 그렇게 과하게 안 그러다가 되는. 목줄 풀어놓으면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해지는 그런 거지. 지금 국민의힘 난리 났어요. 전현직 윤리위원장이 자폭전대에 긴급회동. 누가 봐도 저건 그냥 개싸움이거든요. 사람의 정당이 아니야. 그다음 오죽했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축구협회와 국힘 전대가 국민 걱정이란다. 지금 홍명보 감독 임명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국민들 상당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저 축구 대표팀 감독을 더 우려하고 있긴 있었는데 있었을까 연락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건 추경호나 되니까 국민 걱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다들 국민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도 그렇고 국민도 국힘도 그렇고 지금 다들 욕하고 있지 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진행되는 거 보면 사실상 분당 상태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냥 서로 다른 정당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나왔으면 다 나온 거예요. 한동훈이 한 말, 원희룡이 노상 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뭐라고 의혹 제기는 했는데 야, 그 증거 내놔봐 그러면 난 지금 못해. 그러니까 저게 사실 시작은 원희룡이 시작한 거죠. 네. 원희룡이 이게 한동훈한테 오물만 뿌리고 도망가냐.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 쓰니까 이제 한동훈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원희룡이라고 다 대받아친 거죠. 원희룡 연관 검색어가 노상방뇨인데요.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이게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입니다.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어른을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해서 경찰서에 연행. 경찰서에서 사법연수원생을 우습게 보냐며 갑질한 사건. 아유 진짜.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 이거 알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사법연수원생 원희룡 씨 29세. 뭐 여기도 저기 미아리 가서 그랬다고 그런 거 예,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서울 성북경찰서에 일어난 사건이죠. 서울 성북경찰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검사들이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못 가리잖아요, 사실. 근데 못 가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곳에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게 사천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을 하는데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이 주로 돌았는데 공천을 하는데 공천의 근거라든지 면접을 봤으면 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한동훈이 아는 사람을 공천 또는 하려고 했다 이 의혹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할 곳 할 네. 전개가 있나요? 다 봐봐요. 그러게 지금 원희룡, 이모 전 비서기관, 강모 변호사 또 어제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한동훈이가 자기 아는 사람 꽂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한동훈이는 선거를 앞두고 그냥 오물 뿌리시는 거잖아요. 노상방뇨하는 거잖아요. 이 두 명과 제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있다가 하고 애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나경원이 더 열받더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 구속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영장 기각은 굉장히 죄에게 아픕니다. 죄가 없으니까 구속을 못 시키지. 됐어. 이건 넘어가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아우 등신인데 정말. 자 그다음에 윤상현. 윤상현. 좌파의 선전선동에 올라타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정 분열이 되고 우리가 그 늪에 빠져들거든요. 아 이거 지금 한동훈에 대한 좌파 공격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네. 저 한동훈이가 오늘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수사한 거. 씨발. 야.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사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례 13번 강세원을 호남 조배숙으로 바꿔요. 호남 조배숙이가 호남에선 당선이 못 되니까 전라북도거든요. 네. 이제 국민의힘 변심을 한 거야. 이게 이제 국민의당과 저 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배숙이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전라북도 출마하면 당선이 안 되니까 호남 배려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5번인가 6번인가 당선권 밖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나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저 전라북도에서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강세원이를 조배숙으로 바꾸고 17번 이시우는 당직자 이다리로 바꾸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보시면은 이 기사에도 친윤 친한 6시간 경론 끝에 합의했었잖아요. 이미 13번이라는 번호까지 줬었는데 저걸 바꾼다는 거는 엄청난 진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13번, 17번은 어떤 애들을 줬느냐 이게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례적 공개 반발이 있고 윤심 작용한 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요 저게 윤심이 아니고 한동훈의 마음 한심이 작용한 한심한 사건 아니야. 그 당시에도 윤석열이가 저런 새끼를 내가 어떻게 믿냐. 왜냐하면 그 사건도 한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비례공천은. 그렇죠. 총선 거의 코앞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자 그래서 강세원을 네. 알아봤습니다. 강세원이 김앤장 변호사여서 그 한동훈이 이제 뭐 한동훈의 와이프 지는 정도 김앤장이니까 서로 그래서 아는 거 아니냐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은정의 프로필을 보면 진은정도 역시 김앤장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김앤장이 건물 하나에 사무실이 다 똑같이 있고 똑같이 출근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를 수는 있지만 보시면은 진은정 역시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세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훈 변호사의 딸입니다. 그치, 강훈은 그치. 맞아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네, 진은정과의 연결고리도 있지만 저는 소름. 우와. 이거 그러니까 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사무실에서 진은정이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건 보훈 차원이잖아. 그렇기도 하고 사실 강훈과 진형구의 사이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강세원에서 조배숙으로 이게 후보가 바뀌었을 때 왜 강세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최고위원회 닥쳐 들어가가지고 막 옷 벗고 막 탁자 위에 들어눕고 막 맞아. 난리를 했을 거거든요. 정해진 번호를 뒤집은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크게 반발을 해도 되는데 왜 조용하게 넘어갈까 막 세게 누르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얌전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지금 그 말이 사실이면 은퇴하겠습니다. 아 물론 어처구니없네. 아니, 네. 아니 근데 저는 법무법인 바른이 저때 당시에 이제 강훈이 굉장히 이명박 쉴드 치는 이제 변호사로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때 바른에서 있었던 게 서태지 이혼 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이야기가 서태지 건이 절대 터질 수 없는 건데 이명박 건을 어떻게 덮기 위해서 바른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썰이 엄청나게 돌았었어요. 그렇게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한동훈은 제 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 처를 빼고 나머지 인맥들과 관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들끼리 카르텔이 우리가 모르는 관계 속에 어마어마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변호사 출신이라도 뭐 방송 활동이라도 좀 하면서 뭔가 인지도를 높여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왜 민주당은 투명하게 했잖아요. 인재 영입이라는 걸 통해서 심지어 인재 영입이 된 사람도 상당수는 경선까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구지만 인재 영입 중에 딱 한 사람만 비례로 갑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갖고 예. 전략 공천 차원으로 쟤네들은 비리에다가 어떤 근거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 쪽에서 의혹 제기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사이라도 왜 저 비례도 공천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후보들이 있으면 순번을 매길 때 뭐 기여도 공헌도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원희룡의 문제 제기는 타당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례대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비례대표로 그 선발한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뭔가 실력과 과정과 무슨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선발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그 근거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못 하니까 계속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요새 장해찬이 정말 열일을 하면서 붙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장해찬은 이 비례 공천에 대해서 뭐라죠? 점수표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내놔라.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근거가 있다. 나를 고소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진짜 전당대회 여러 당을 봤지만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요즘에 왜 이렇게 많니? 내가 태어나서 이런 미친 대통령 처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용산이 김건희가 우리 V1께서 저 새끼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모든 힘을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원희룡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이코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동훈만 막으면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전당대회 이제 코앞에 가게 되면 단일화 같은 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원희룡의 임무는 한동훈 안 되게 막는 거예요. 원래 그 친윤계 후보가 없어갖고 저 있잖아 저 김재섭이를 밀려고 했었다잖아요. 근데 김재섭이가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참패한 원희룡이를 데려와가지고 한동훈 막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그 다음 스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기 길을 만들지 못하면 그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한동훈도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지를 못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도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원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저 원희룡이 거론했던 사람 중에 이시우 서기관. 저는 저 이시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총리실의 서기관 별정직 4급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집권 여당의 비례 당선권 배치에 돼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있었겠지. 근데 네.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뺀 거죠. 이제. 그냥 뺐어요. 근데 저 문제가 뭐가 됐었냐면 저 이시우라는 여성분이 이제 그 골프 접대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잘린 건데 저렇게 해서 공천 탈락을 되고 나서 이제 당선권 배치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느냐? 주진우 의원실에 가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실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마터면은 같은 의원 될 뻔했구만. 그런데 지금 주진우는 한동훈을 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 그 둘레 안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시우에 관해서는 그 어떤 프로필도 나와 있지가 않은 게 굉장히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애를 왜 비례 의원으로 저렇게까지 밀어 넣었는지. 마차님 그거 되게 싫어하죠. 한 게 없는데 공천 받는 걸 되게 싫어해. 뭔데?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한계가 없으니까 공천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어제 제일 빵 터진 거는 원희룡이 계속 의혹 제기하니까 한동훈이 드디어 미친 표현 하나 합니다. 김우겸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김우겸 의원이 현역일 때 한동훈 의혹 제기 엄청 했잖아요. 뭐 첼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거 입증 못했다고 이제 거짓말쟁이로 모으는데 원희룡을 저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의혹 제기하는 상징과도 같은 김우겸 의원보다 못하다. 증거를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은 녹취라도 내놨는데 원희룡은 뭐냐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두 명을 동시에 모욕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잖아요. 정책 이야기가 나 세상에 한 100분 동안 토론하는데 정책 이야기가 1도 안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재밌어요. 너는 왜 김건희한테 충성하지 않았니?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해찬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무소속 장해찬이가 아직 복당을 못했어. 근데 생각 한번 해봐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장해찬이가 지금 한동훈 저 댓글팀
법무부 현직일 때 뭐 이제 장외라고는 했지만 네. 댓글팀 거기 그때 당시 받았던 문자 까버렸잖아요 지금. 네. 근데 장해찬이도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복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서가지고 칼제비로 하는 애는 당연히 복당 못하는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장해찬이도 자기 지금 운명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의 이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분당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가장 목소리 큰 두 사람이 당원이 아닙니다. 장해찬하고 진중권. 그러니까 이렇게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 더 큰 스피커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전당대회에서 왜 정책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 쟁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당내 분란이기 때문에 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네, 거예요. 이종민님이 장외찬 나왔습니다. 장외찬. 아, 장외찬. 저 장해찬이 이제 텔레그램을 몇 개 깠죠. 2023년 5월 16일 날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댓글팀에 자기한테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콤비인 장관님께 보고드림. 이런 식으로 자기는 계속 이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면서 이제 만약에 한동훈 쪽에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린다면 나는 하나씩 까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기싸움 아니고 뭐야. 그냥 여러 마리가 붙어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한동훈은 드루킹이다 그래. 이제 표현들이 더 막 세지기 시작하는. 아 이제 겁나게 재밌네. 아니 난 이렇게 윤석열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내는 이놈들이 풀어주네. 왜냐면 이건 진짜 격언보다 재밌잖아요. 근데 요즘 정말 장해찬이 거의 매일매일 라디오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면서 정말 못할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정말 저녁에 잠잘 때 방문 꼭 잠그고 자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건 국민의힘 개싸움단 머리 한번 식히시고요. 요거는 공서체로 진지하게 말하면 윤석열 무너지는 소리예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도 윤석열 지킬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쟤네들은 지금 사실상 심지어 분당 상태에 가버리는 거고 한동훈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김건희나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당대표만 돼봐라. 내가 너 탄핵시킨다는 소리 나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자,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지금 밸런스 게임 해가지고 누가 더 싫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더 싫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보다. 그렇잖아.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을 저렇게 공격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뭐 보수를 재건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당이 쪼개지든 말든 한동훈만 죽이면 뭐가 돼도 상관없다 하면서 그냥 전력 투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기면 돼. 예. 내가 이기면 돼. 자,